안녕하세요. 한라대학교 심일의 교수입니다. 이제 아두이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흐름이 끊기지 않게끔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한 차시의 수업은 25분에서 30분 정도로 구성이 될 것 같고요. 이 25분에서 30분 정도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실습을 할 수 있는, 스스로 실습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형태의 미션을 드릴 거고요. 그 미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온라인 수업 자체가 굉장히 낯설고 익숙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제 연구실에서 이 수업을 찍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카메라나 뭐 마이크 상태나 또는 어떠한 기본적으로 이 펜 같은 거 사용하는 것 자체가 매끄럽진 않습니다. 매끄럽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전반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혹시나 제가 어버어버 하거나 또는 틀렸을 경우에도 조금 양해를 바랍니다. 제가 온라인 수업을 뭐 다시 찍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사실 편집을 할 줄도 잘 모릅니다. 편집을 지난번에 한번 하려다가 결국에는 2시간 동안 편집을 해서 못했어요. 그래서 쭉 찍다가 틀리면, 요 부분 잘라서 편집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먼저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두이노의 기초입니다. 기초. 먼저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간단히 얘기했지만 아두이노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교육용으로 전기전자와 그리고 또한 회로 같은 거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교육용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한정적인 부품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더 복잡한 회로를 설계하거나 또는 복잡한 어떠한 그 데이터를 받거나 주고받는다던가 아니면 어떠한 얘를 갖다가 분석하고 회로에 대한 연산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아두이노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두이노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통 라즈베리 파이나 아니면 ESP32나 그러한 조금 더 고도화된 CPU와 고도화된 어떤 메모리를 가진 MCU라고 하는 멀티 컨트롤 유닛이라고 하는 MCU를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두이노 우노 자체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친숙하고 그리고 아마 학교에서도 많이 사용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대학교에 오셔도 그냥 그 1, 2학년 수준 또는 3, 4학년 때 하는 캡스톤에서도 그러니까 전공이 전기과나 아니면 컴퓨터공학과가 아닌 경우에는 이 아두이노만 가지고도 보통 캡스톤 디자인 같은 것도 진행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 요번에 잘 해놓으시면은 아마 향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셔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 입문하고 기초 프로그래밍하고 프로그래밍 갖다가 연산까지 해보는 것까지 해볼 거고요. 자, 아두이노 입문하기 해가지고 아두이노에 대한 배경을 알아볼 거고요. 기초 부품들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설치할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사용해 볼 건데 아두이노 프로그램 설치 같은 경우는 이게 어 여기다가도 하겠지만 오프라인에서 또 만났을 때도 같이 한번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를 왜 배워야 되느냐? 이 부분은 정말 2번, 3번, 4번, 10번만 해도 사실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프트웨어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가 없는 전자 장비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실질적으로 펌웨어라고 하는 어떠한 그 전자기기를 동작시키게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예전에 예를 들어서 선풍기가 딱 온, 오프만 있었던 선풍기 같은 경우는 사실 펌웨어까지가 필요가 없습니다. 회로만 잘 구성을 하고 그 회로 안에서 동작시켰을 때 단추를 눌렀을 때 뭐 약풍, 그다음에 뭐 미풍, 강풍, 중풍 이런 정도 수준으로만 관리하면 됐었고요. 그리고 타이머 같은 경우도 다이얼을 돌려가지고 타이머를 맞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풍기 하나만 구매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뭐 온도를 재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시간 타이머도 그 비주얼라이징 돼가지고
숫자가 나온다던가 아니면 또한 타임도 뭐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갖다 타임으로 조절한다던가 아니면 뭐 BLDC 모터를 활용한 선풍기들 같은 경우는 그 선풍기 자체가 어 약, 중, 강만 있는 것이 아니라 0부터 24단까지 조절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연풍이다 하면은 바람이 불었다, 꺼졌다, 빨리 불었다, 천천히 불었다 하는 것들도 프로그래밍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로직을 갖다가 예전에는 전자회로를 구현해가지고 회로에 어떠한 그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썼었는데 이제는 그거를 갖다가 펌웨어라고 하는 간단한 프로그래밍을 해서 넣고 일종의 CPU가 제어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뭐 프린터에도 들어가 있고요. 핸드폰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자기기에 뭔가 통신하는 것들, 그리고 뭔가 조금 얘는 제어가 있다. 제어라고 하는 것은 온오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컨트롤이 되는 거죠. 제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리모컨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 리모컨이 1, 2, 3, 4, 5만 해가지고 그냥 시그널만 보내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리모컨 자체도 스마트 리모컨이라 해가지고 이걸로 마우스로 쓰기도 하고, 뭐 유튜브를 틀기도 하고, 넷플릭스를 틀기도 하죠. 그래서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단순 기계가 아닌 소프트웨어가 접목된, 단순 어떠한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가 접목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AI 같은 경우도 이제 AI가 현재는 컴퓨터라고 하는 이제 GPU라고 하는 서버 내, 그러니까 뭐 H100일 수도 있고요, A100일 수도 있고요, 그 H200일 수도 있고요. H200, 200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이렇게 그러한 GPU 서버 내에서 우리가 뭐 제미나이나 GPT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얘가 모델이 큰 모델에서 경량화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뭐 35비나 아니면 또한 그러한 그 GPT 3.0 그런 경량화 모델을 작은 서버 안에 넣습니다. 작은 서버 안에 넣어서 이 작은 서버가 실제 장비, 뭐 예를 들면 기계공학 같은 경우는 기계 공장 같은 경우는 뭐 모터를 제어한다던가 아니면 어떠한 뭐 금형을 갖다가 찍어낼 때 뭐 주조나 단조를 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복잡한 장비들의 앞단에 제어, 그리고 분석,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 할 수 있는 그러한 컴퓨팅적한 기계들이 앞에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즉, 점점 고도화되고 점점 좀 인공지능이 더 탑재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는 너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전자기기에 대한 이해도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배우게 되면서 얘를 어떠한 일에 대해서 아니 어떠한 우리가 뭔가 프로그래밍일 수도 있고요. 아니 어떠한 뭐 공부의 방법일 수도 있고요. 아니 어떠한 여행의 계획일 수도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얘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논리적인 구조를 찾게 되는데 사고력과 창의성들도 굉장히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내가 소프트웨어 학과나 아니면은 뭐 컴퓨터공학과를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계공학, 전기공학, 건축공학 이런 부분에서도 소프트웨어를 만약에 내가 익숙하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점점 더 여러분들이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날 거라 판단이 듭니다. 자,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MCU,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중앙 처리 장치, CPU라고 하는 것과 메모리, 그러니까 램 요새 굉장히 비싸졌죠. 삼성전자 그것 때문에. 메모리, 그 다음에 입출력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내가 여러분이 간단하게 입력하는 건 뭐가 있죠? 그렇죠. 키보드나 마우스가 있습니다. 또는 핸드폰 같은 경우 터치패드가 될 거고요. 입력에 대한 인터페이스, 출력은 뭐가 있죠? 그렇죠. 디스플레이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모니터 화면도 출력하는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 그러니까 출력하는 인터페이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스피커 자체도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출력하는 인터페이스가 됩니다. 또 프린터로 출력하는
그러니까 종이로 출력하는 것도 인터페이스, 출력에 대한 인터페이스가 됩니다. 즉, 간단한 통신을 넣어가지고 MCU라고 하는 이 컨트롤을 하는 어떠한 이 보드 안에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입력을 하고 다시 또 출력 값은 야, 이렇게 해줘 라고 출력하는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제어를 할 수 있는 또한 간단한 아주 굉장히 작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MCU라고 하는 것과 CPU는 완전히 다르죠. 결이 다르죠. CPU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CPU를 가지고서나 컴퓨터도 많이 조립을 하고 현재 지금 AI 서버도 간단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CPU 같은 경우는 중앙 처리 장치입니다. 중앙 처리 장치. 중앙 처리 장치이기 때문에 이 CPU 자체만 가지고는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CPU를 메인보드라고 하는 부분에 설치를 하고 이 메인보드 안에서 어떠한 일들을 일어나게끔 만들어주는 부수적인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뭐 파워 서플라이도 필요할 거고요. GPU, 그래픽으로 볼 수 있는 GPU가 달린 그래픽 카드도 필요할 거고요. MCU에는 간단한 메모리 카드가 들어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고사양의 메모리 카드는 들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CPU 같은 경우는 CPU 단독으로 사용할 수가 없고 램이라고 하는 메모리 카드도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저장 장치, 저장 장치가 들어있다라고 했죠. 중앙 처리장 메모리 인터페이스가 있고 저장 장치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CPU는 저장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SSD라고 하는 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 또는 HDD 하드 디스크를 가지고 넣어줘야지만이 이 CPU를 통해서 처리한 어떠한 내용들이 저장되고 또는 저장된 것들을 불러와서 연산시킬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즉, MCU는 저거 하나로 그냥 컴퓨터예요. 근데 CPU는 CPU에 부속 제품, 부속 부품들이 붙어야지만이 러닝이 된다라는 것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노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통신은 USB입니다. USB 2.0으로 동작을 하고요. 이 USB 포트에서 나온 뭐 포트의 번호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포트를 통해서 컴퓨터 연동을 해가지고 컴퓨터에서 입력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때 하는 USB 연결되는 그 내용은 USB를 통해서 뭔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하는 IDE 또는 IDLE라고 하는 이런 통합 개발 환경이 있는데 그 통합 개발 환경에서 코딩한 내용을 컴파일링을 해가지고 여기 이 아두이노 우노 보드에다가 이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즉, 내가 만들어 놓은 컴퓨터에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여기다가 이식을 시켜서 이 우노 보드에서 이 연산을 시키고 동작을 시킬 수 있는 어떠한 내용을 전송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USB 포트로 입력과 출력 갖다가 받는다라는 개념보다는 제 1차적인 개념은 프로그래밍을 이식시킨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USB 포트가 있고요. 저 위쪽에 보시면 디지털 핀이 있습니다. 보통 0에서 13번 핀까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핀들은 2번부터 13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RX랑 TX는 그 통신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리얼 핀 중에 통신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잘 쓰진 않습니다. 혹시나 뒤쪽에서 통신에 대한 얘기를 할 일이 있으면 저 부분을 갖다 얘기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날로그 핀입니다. 아날로그랑 디지털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나오겠지만 아날로그 핀과 디지털 핀은 아예 달라요. 같은 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아예 칩셋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아날로그적인 어떠한 그 연속적인 데이터가 나오는 시그널과 디지털 0, 1만 나오는 시그널이 다르기 때문에 핀 자체도 달리 분리가 되어 있고요. 아날로그로 받아야 되는 핀을 디지털로 받는 순간 내가 이렇게 뭐 계단식으로, 아니, 계단식은 아니겠군요. 이게 산 등고선처럼 나오는 이러한 핀들이 어쩔 때는 0, 어쩔 때는 1, 이런 식으로만 받아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디지털 핀과 아날로그 핀은 여러분들이
그 사용을 할 때 정확하게 내가 아날로그 쓸 건지 디지털 쓸 건지 이 센서는 아날로그용 센서인 건지 디지털 센서인 건지를 갖다 구분해서 구체화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회로를 설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리셋 버튼 같은 경우는 가끔 이제 이 우노보드를 오래 쓰다 보면은 갑자기 먹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우노보드 자체가 굉장히 고도화되고 비싼 장비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나와 있는 칩셋도 그리고 이 CPU도 여기 메모리도 그다음에 어떠한 통신 장비들도 장비는 아니겠 통신 칩셋들도 좀 사실은 메모리가 차거나 또는 좀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더 이상 동작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우노보드 자체 고장난 것이 아니라 메모리가 꽉 차가지고 안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CPU가 꽉 차서 안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리셋을 눌러주게 되면은 얘가 완벽하게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초기화된 것을 갖다 다시 컴파일링해서 넣는다던가 하면은 동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좀 되게 중요한데 실제 전기라고 하는 것은 제가 나중에 뒤쪽에서 이론 배경에서 설명하겠지만 전기라고 하는 것은 나오는 녀석과 들어오는 녀석이 반드시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전기가 나오는 게 있으면 들어가는 것이 있고요. 이 그라운드라고 하는 것은 전기 에너지가 0이 되는 부분입니다. 즉, 땅바닥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아마 들어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접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접지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즉 전기적인 에너지 상태가 0이 되는 부분을 얘기하고요. 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기가 눈으로 직관적으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여름철의 번개죠. 번개 같은 경우는 잘 생각해 보세요. 번개가 하늘에서 쳐가지고 우주로 날아가는 거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본 적 없으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번개가 쳤다, 번쩍했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번개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를 발생을 시켜요. 굉장히 큰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땅은 이 땅이라고 하는 이 그라운드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전기적인 에너지가 0인 상태예요. 그래서 높은 에너지가 낮은 곳을 찾아왔는데 낮은 곳이 하늘이 아니라 바닥이 0이네. 그래서 항상 번개는 아래쪽으로 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그라운드, GND라고 하는 것은 어, 완전히 0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0에 가까운 그라운드를 가지고 전기적인 신호를 최종적으로 수집 또는 어떠한 신호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구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로 전기가 다 흘러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3.3, 3.3V라고 되어 있죠. 5V라고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3.3V, 5V로 되어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 소자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부품들이 3.3V가 이상이 들어가야지만이 정상적으로 동작한다. 즉 1이다라는 것을 인지를 해가지고 동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볼트는 조금 더 큰 전력이 필요한 뭐 모터나 아니면 어떠한 그 액추에이터들을 동작시킬 때 쓰고요. 3.3볼트 같은 경우 센서를 구동시키거나 센서를 구동시키기 위한 최소 전압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마찬가지 LED 같은 경우도 3.3볼트 이상 되면은 LED는 조금 더 낮은 전압에서 동작을 하네요. 그래서 0과 1, 즉 0과 1이 만들어지는 3.3볼트 기준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핸드폰 배터리가 분리가 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핸드폰 배터리 분리를 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교체를 시킬 수 있는 지금은 스마트폰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일체형입니다. 일체형으로 만들어졌는데 예전엔 일체형이 아닌 핸드폰을 배터리 분리해가지고 충전해서 다시 또 핸드폰에다가 연결할 수 있는 결합시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완전히 일체형이 돼가지고 바꾸려면은 뭐 보통 ASL 센터를 가거나 아니면 그 AS 센터에 좀 직접 사가지고 완전히 핸드폰을 분해를 해서 조립을 해야 되는 그러한 그 구조로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방수라는 그러한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를 부착을 시키고, 그러니까 배터리를 부착하거나 뭐 탈착이라고 해야 되나요? 탈착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실제 디자인을 갖다가 만들 수 있는 게 한정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에 대한 최적화, 그리고 안정적으로 구동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얘를 갖다가 그러한 아예 일체형을 만들게 되면은 이 공간, 이 디바이스, 핸드폰이라고 하는 디바이스에 대한 공간을 최적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체형으로 만들어서 했었는데 옛날에는 그 핸드폰이 배터리가 분리되는 시절에서는 핸드폰 배터리 자체가 전압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 배터리를 충전했다가 방전했다가 충전했다 방전했다 하는데 제가 그걸 가지고 학생들한테 한번 실험해 보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자, 배터리 한번 플러스 극과 그라운드 접지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찍어 보십시오. 몇 볼트가 나오나?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핸드폰이 완전히 충전되어 있다라고 하면 물론 삼성이나 뭐 예전에 LG폰도 있었으니까 LG폰이나 충전되는 정도가 좀 달랐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디바이스를 구동시키기 위한 최소 전압 이상, 즉 3.3V 이상 충전이 되어 있어야지만이 건전지가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00% 완충하게 되면 최소 3.8V, 3.9V, 핸드폰 기종에 따라서는 4.2V까지도 충전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쭉쭉쭉쭉쭉쭉 사용하다가 건전지가 한 50% 정도 남았다. 라고 하면 3.7V 정도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3.7V에서 쫙 쓰는 거예요. 그러면 0%가 됩니다. 0%가 되면 핸드폰이 꺼지죠. 여러분들 핸드폰 꺼진 경우 종종 있을 겁니다. 0%가 되면은 그 전압이 0볼트가 되지가 않아요. 3.4, 3.2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내가 최소한 구동시켜야 되는 구동 전압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0%가 된 거지, 건전지 자체가 0볼트가 되지는 않습니다. 건전지가 0볼트가 되잖아요. 충전이 되지가 않습니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전압이 충전됐다가 방전됐다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3V가 괜히 3.3V가 아니라 우리가 쓰는 전자회로에서 기준값이 되는 1이라고 하는 기준값이 되는 3.3V가 1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3.3V 이상을 1로 보기 때문에 3.3V를 출력을 시키는 거고요. 하지만 우리가 회로를 구성하다 보면 저항도 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어떠한 뭐 로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전선에서도 저항이 있기 때문에 로스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5V를 갖다가 1로 잡아 동작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쓸 것은 USB 포트, 디지털 핀, 그다음에 아날로그 핀, 그다음에 전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뭐 볼티지 인이라고 해가지고 시그널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를 갖다가 아직까지는 제가 활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좀 수업을 하다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 인풋이라고 되어 있죠. 7V에서 12V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언제 쓰느냐? USB 포트만 입력단을 넣어도 이 아두이노의 전력은 충분히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USB 포트는 뭐라고요? 전원 공급의 역할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넣어서 이 안쪽에다가 어떠한 펌웨어 비슷한 느낌으로 컴파일러를 여기다 이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식을 했어요. 그 다음엔 사실은 컴퓨터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USB를 빼더라도 이미 여기에는 내가 프로그래밍 짜놓은 게 이 아두이노 우노라는 보드에 이미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저장되어 있는 우노 보드를 가지고 밖에 나가요. USB 포트를 분리하고. 그런데 나는 얘를 갖다가 뭐 GPS라든가 아니면 LED라든가 아니면 동작을 어떠한 초음파 센서라든가 라인 센서라든가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두이노 우노 보드가 돌아야 되잖아요. 아두이노 우노 보드가 돌아야 되는데 이미 컴퓨터 펌웨어 같은 프로그램은 들어가 있고 전력만 들어가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동작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파워 서플라이를 연결합니다. 이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전압은 네모난 건전지가 있습니다. 네모난 건전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모난 건전지, 9볼트 건전지가 있어요. 이 9볼트 건전지들이 요 9볼트 건전지들을 연결을 해서 이러한 건전지 연결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건전지 연결하는 부분 앞쪽에 이거 볼까요? 이렇게 연결되는 소켓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아두이노를 연결해서 제대로 코딩을 잘했다라고 하면은 얘만 들고 나가서 GPS 좌표도 잡을 수 있고 움직이면서 좌표를 갖다 트래킹할 수도 있고 거기에 블루투스 모듈까지 연결한다라고 하면 내가 현재 받고 있는 내용을 갖다가 핸드폰으로 전송을 시켜가지고 핸드폰에서 이 데이터가 어떠한 값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들을 갖다가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마 블루투스 모듈까지 연결해가지고 어떠한 값들이 나오는지를 갖다가 받는 거를 수업 시간에 아마 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갖다가 복합적으로 할 수 있다. 그게 뭐다?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MCU 보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벌써 25분이 돼가지고 일단 먼저 한번 저장을 하고 다시 그 다음 수업을 이어서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